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를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도권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무료로 탁송해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봐 보고 혹시라도 제가 살펴보다가 디테일하게는 안 보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라고 하고서 올리고 해갖고 골라본 차량인데 알려드리다가 혹시라도 좀 별로다 하면은 좀 넘어가기도 해보고 이렇게 할 거고 혹시라도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그 차량을 직접 가서 카카오톡으로 고화질로 동영상으로 보내드린 다음에 마음에 드신다면은 그때 결정해 주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이 유튜브가 TV처럼 생각을 하셔서 좀 어려운 마음에 문의를 주시기 좀 망설이시는 분들은 그냥 동네 딜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문의를 주신 다음에 구매를 안 하셔도 크게는 관계 없겠습니다. 매입과 판매를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소상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매단지 방문을 하시면은 이 밑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전화번호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체크를 한 거고 기본값의 빵원을 꼭 보셔야 되고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인천, 부천, 김포, 안산, 광명, 용인, 평택 등등 시흥 뭐 이런 쪽 안양, 광명 이런 쪽에서는 카매니저를 다 보던가 아니면은 카모드라는 사이트를 보통 보는데 많은 큰 비중으로 카매니저를 좀 많이 보시는 편입니다. 딜러 분들도 카매니저로 통해서 매물 공유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액들은 모두 나와 있는 금액에서 정찰제인 차량은 거의 없고 모두 깎입니다. 20이든 40이든 50이든 깎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수료는 부동산처럼 알선 판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이외에는 이전에 수수료 안 받는다라고 하는 차량 중에서 안 팔린 차량 이외에는 제가 열심히 고르고 차량을 이제 알선 판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복비처럼 수수료가 따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환경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유튜브를 하더라도 이 환경 설정을 통해서 금액 조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어려우니까 믿고 갔으니까 좀 애매해서 물어보기 좀 애매해서 좀 뭔가 미안하니까 알아서 믿고 갔으니까 뭐 등등의 이유로 잘 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환경 설정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금액 조작 가능하다고 하는데 환경 설정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꼭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유튜브로 얼굴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사인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갖고 장난을 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시고 용기 있게 물어봐 주신 분들은 다른 데 가셔서 이 환경 설정 건드렸다라고 하신 부분을 캐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꼭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2009년식의 첫 번째 맨 처음 나왔던 1세대 K7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 12월 21일식에 2010년형이고 그 다음에 색깔은 검정색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쥐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쥐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런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문 열려 있는 사진 이런 사진을 보면 이런 이제 도장면이 이쪽 면이 검정색이 아니고 쥐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쥐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사진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도 사진에 옵션이 뭐가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하지 마시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통해서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 날짜, 종합 검사 날짜인데요. 이 차를 갖고 와서 들어온 날짜는 맨 밑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거의 모든 성능은요. 이제 종합 정기 검사 날짜를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나 있으면은 구매를 한 뒤에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은 잘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하기 전에 이거 지나 있네. 검사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면은 무료로 검사를 보통 받아줍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 있으면 나중에 구매하고서 얘기를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정해져 있는 그런 명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나 있으면은 검사 받아달라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나 있다라고 해갖고 구매를 못하고 하고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지나 있다라고 하더라도 차량 상태가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는 구매하는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 비용적인 부분을 구매하시는 분께서 내게 되면 좀 짜증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미리 얘기만 한다면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날짜는 앞뒤로 한 달이 유효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날짜에 앞뒤로 한 달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검사 날짜는 2022년 1월 19일까지 한 달을 더하고 하루를 빼야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월 19일이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미리 할 수가 없어요. 앞뒤로 한 달 유효기간 안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유효기간 안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달라고 할 수는 좀 없는 부분입니다. 튜닝이 있는지 그리고 렌트나 영업용 택시라든가 관용차 이력이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 용도 이력에 있음으로 체크되는가 아니면은 밑에 점검자 의견란에 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자 의견란을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은 모든 성능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환된 부위는 여기 앞에 휀다, 운전석 쪽 휀다, 겉에 면만 X는 교환입니다. 아예 새 걸로 교체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깨끗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조수석 쪽 앞 도어, 그 다음에 뒷문 이렇게 두 개가 교체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부분적인 파금 도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쪽도 먹었었는데 체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사고 유무를 보는 방법이 너무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어서 갖고 볼트가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부분적으로 판금 도장 한 거기 때문에 체크를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설령 이 안쪽에 교체된 부분이 있는데 없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했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능장에서 그렇게 포장을 했다면은 사기로 볼 수도 있는 부분 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체크를 다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나? 포장을 다 했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크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겉에 외판의 부분적인 판금 도장은 있어도 체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안쪽 뼈대까지 먹었는데 체크가 안 됐다라는 거는 포장이고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게스킷 부분에 미세누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한 11만 원 정도면 수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딜러분들 이제 차를 소유하신 매입 딜러분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은 요즘에 매입하기가 과거에 비해서 2, 3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예전에 매입을 500에 팔리는 차를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400에도 매입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치면은 500에 팔리는 차가 요즘에는 400, 3, 40에 매입이 되면은 뭐 상사 이전비가 들어가고 광택비가 들어가고 성능비가 들어가고 탁성비, 기름값 뭐 등등 해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 다 하면은 또 한 3, 40 정도가 일반적으로 상품화 과정에 돈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500에 팔리는 차를 460에 매입을 해서 3, 40이 들어가면은 앞에서 2, 30만 원 차량 가격에서 마진이 남고 매매 상사의 대표라고 한다면은 매도비를 한 33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은 50만 원 이렇게 벌 수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입하는 딜러들은 상사 대표가 아닐 때도 많아요. 상사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겁게 매입을 일반적으로 잘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팔렸을 때 금액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500에 팔리는 차를 470 이렇게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입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많은 분들께서 딜러들이 차를 매입하면은 무조건 돈 버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장사라는 거는 항상 흑자만 나진 않습니다. 특히 중고차는 시세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보다 2021년 상반기보다는 약간 시세가 조금 고정되거나 약간 오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무겁게 매입을 과거보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오르면은 오를 만한 시세대로 또 매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딜러들이 돈을 더 버는 부분은 아니에요. 수요가 많아지면은 공급이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이 많아지면은 수요가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시세가 올라가고 뭐 그런 부분 뭐 인플레이션 뭐 디플레이션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런 부분 좀 외적인 삼천포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매물이 좀 이제 부족해진다면 괜찮은 매물이 부족해진다면 시세가 오르는 게 좀 인지상정인데 요즘에 좀 중고차 수요가 조금 늘긴 는 것 같은데 딜러들이 더 갖고 가는 건 아닙니다. 매입하는 단가도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딜러가 돈을 더 버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딜러가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무조건 딜러가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그냥 시세 여러분들께서 비싸게 사는지 싸게 사는지 그것만 현재 시세에서 그런 것만 이제 비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너무 시세를 비교를 안 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조금 이제 약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일급란에 이런 거는 너무 이제 의례적으로 적어 놓는 거고요.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미세 누유 및 판금 도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 얘기는 진짜 작은 거는 적지 않아졌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체크되어 있으면 많이 줄줄 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이 차량이 관심이 있으셔서 문의를 주신다면은 제가 엔진이 스커핑이라고 해갖고 헤드 치는 소리가 들리는지 그리고 미션이 튀는지 뭐 그런 부분 상태가 외판 실내 상태가 어떤지 뭐 작동 유무 꼼꼼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거 스마트키 이렇게 해진 부분도 못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바꾸려고 하면 이 버튼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성능이 엄청나게 과하지 않고 들어온 날짜가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좀 안 팔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들어온 날짜도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2, 3일밖에 안 됐어요. 이 영상 녹화하는 날짜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내비게이션은 없지만 요새 핸드폰 내비 많이 보시고 근데 이제 후방 카메라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은 한 15, 20 정도 그 사이 금액으로 장착이 가능하실 겁니다. 여기 앞자리 기어봉 쪽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전동 시트는 아닙니다. 운전석도. 근데 허리가, 장거리 운전에 여기 허리를 지지해주는 받침이, 에어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은 조금 이제 밋밋한 알루미늄 휠이긴 한데,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키로수가 10만인데 여기 주행거리를 보시면은 이것만 믿지 마시고요. 어떤 매물을 보시던지 사진에 계기판 사진을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650만 원이에요. 대형차인데 650만 원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요 K7의 240 모델이 모든 대형차들이 2400cc가 조금 뭐랄까 엔진이 조금 경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키로수가 짧고 금액이 싼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엔진이 튀는지 안 튀는지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봐드리고 외판적으로 실내적으로 상태가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해드릴 텐데 제가 YF 소나타 K5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세타2 엔진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엔진도 제가 알기로는 세타 엔진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 엔진이 세타 엔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올려드리긴 했지만 엔진 소리가 별로면은 별로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엔진을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문의를 주시면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는 올류 SM7이에요. 2.5 LE 모델이고 내비게이션은 사제로 있습니다. 스마트 키가 있고 광택 상태가 먼지가 이렇게 있어서 좀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라는 이제 광택된 이제 부분에 먼지가 혹시라도 지문이 있으면 여기도 먼지 보이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이 사진을 좀 보고 제가 참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트가 주름이나 눌려있는 부분이 좀 심한지 운전석 쪽 사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쪽도 약간 주름이 있고요. 운전석 쪽 사진은 일부러 안 올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찍었을 텐데 이것도 역시 추측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뒷자리 열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키로수가 20만 이렇지 않은 15만 킬로인데 금액이 550이에요. 이 차량은 저희 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랄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고, 혹시라도 차량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환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변심은 이 점을 악용을 해갖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까봐, 중대한 문제가 혹시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해결을 해드리던가 아니면은 환불을 해드리던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안 되겠죠.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고 금액은 550이라고 되어 있는데 520까지 수수료 없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키 있고 뒷자리 열선 있고 운전석 쪽, 조수석 쪽 둘 다 전동 시트가 있고 열선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고 후방 카메라 있고, 보통은 후방 카메라 되는 것도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는데요. 이 볼트에다가 이상하게 도색을 해놨네요. 썬루프, 앞뒤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고, 그렇습니다. 기름은 많이 없네요. 연식은 2012년 2월식이고 2012년형입니다. 흰색이고 위에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검정색 루프 스킨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잘 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썬루프도 고장나면은 이게 은근히 짜증날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미세 누유 이런 거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동력 조향 쪽에 누유가 있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매를 못할 정도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온 날짜는 9월 28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된 축에 속합니다. 오래됐다라고 하는 기준은 제 마음속에 2달이 넘어가면 조금 2달씩이나 왜 안 팔렸지? 라는 생각을 해보고, 3달이 넘어가면 아예 안 봅니다. 2달에서 3달 그 사이에 있는 차는 좋게 보지도 않고 너무 나쁘게 보지도 않고 한데, 제 마음속의 점수로 따지면은 50점보다는 조금 밑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20까지 수수료 없이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준준형인 어메이징 뉴 크루즈인데 디젤 2.0입니다. 준준형이 이제 크기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배기량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차량은 배기량 때문에 2.0부터 중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형 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젤입니다. 디젤 차이기 때문에 엔진룸 보면은 터보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디젤입니다. 뒷자리 깨끗한 편이고요. 이 쉐보레 가죽 시트가 웬만하면 내구성이 엄청 좋을 때가 많습니다. 앞자리도 주름이 가 있거나 찢어져 있거나 하지 않았을 때가 많습니다. 키로수는 12만 8천 킬로고 금액은 600만 원에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5년 8월식에 2015년형이고 색깔은 보시다시피 흰 색깔 썬루프가 있는 차량입니다. 스마트키도 있고, 하지만 이런 차량들은 보통 전동 시트를 안 넣어줄 때가 많죠. 웬만하면 전동 시트가 아닐 겁니다. 전동 시트가 있으면은 사진에도 전동 시트를 해놓는데, 에어백은 사방에 있고요. 뒷자리 엄청 깨끗한 편에 속하는 걸로 보여지고 하이패스 룸밀러입니다. 후방 카메라 이 정도면 깔끔하게 나오는 거고요.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이 동그라미에 여기 숨어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입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디젤이 연비가 엄청 좋은데 휘발유에 비해서 부품이 4가지가 더 들어가는데요. DPF, 터보, 흡기, EGR 이 4가지를 더 이제 손을 많이 봐줘야 됩니다. 12만 8천 킬로면은 미션 오일도 한 번도 안 갈았다고 한다면 갈아줘야 되고, 이게 관리해줘야 되는 게 좀 많은데, 하지만 영업직에 계신다라든가 좀 출퇴근 거리가 길다라든가 라고 하신다면은 연비가 워낙에 좋고 금액이 이 정도면은 나중에 팔 때 감가가 되더라도 3, 4년 뒤에 그래도 한 3, 400에는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1년에 어떻게 보면은 100만 원 그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0만 원 아니면은 100만 원 좀 안 되는 가격으로 탄다라고 하면은 뽕 뽑을 수도 있지만 터보, EGR, 흡기, DPF 이 4가지를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구매하실 때 좀 해주시면은 나중에 차후 판매 3, 4년 뒤에 하실 때까지 크게는 관리해줘야 되는 게 엔진오일, 미션오일, 냉각수,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이 네 가지랑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뭐 이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핸들이 조금 약간 상태가 이쪽이 해져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 커버로 이제 커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 차량이 혹시라도 금액적으로 연식적으로 키로수가 그렇게 과하지 않는 정도로 문의를 주신다면은 연비가 엄청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리고 혹시라도 별로면은 고객님 별로입니다 라고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FHD 60프레임으로 깨끗하게 선명한 화질로 카카오톡 동영상도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차량은 그냥 저희 매매단지에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난번에 410인가 450부터 제가 꾸준히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로 안내해드린 제가 매입한 제 차량입니다. 수리도 조금 해놔서 차량이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 제가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은 350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썬루프가 있어요. 그리고 TPMS 공기압 경보 장치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안 돼 있는데 요거는 따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뒷자리 엄청 깨끗하죠. 키로수도 63,000입니다. 연식도 2012년 10월식에 2012년 형입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있고 그 다음에 열선도 있습니다. 이 버튼이 가운데 누르면은 열선이 돼요. 앞자리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보시면은 그냥 저렴하게 키로수 짧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 시세가 원래 이렇기도 하지만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던가 시세대로던가 아니면은 시세보다 조금 싸던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스마트키는 아닙니다.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64,000 정도 한 차량입니다. 자, 다음 차량은 아슬란. 이것도 예전에 확인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1050에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로수는 23만 정도로 꽤 많이 탄 아슬란 3300cc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앞자리 그 후측방 경보기가 있고 후방 카메라 깨끗하고요. 그리고 뒷자리 시트도 이 정도면은 매우 훌륭한 시트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에어백 사방에 있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 그 다음에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입니다. 스마트 키가 아주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석, 조수석, 통풍 시트 둘 다 있고 허리 장거리 운전에 좀 편리한 허리 받침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운전자석, 동승자석에 오토 윈도우가 있어서 그냥 딸깍 하면은 손을 떼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가 2023년 4월 17일까지로 아주 여유가 있고요. 튜닝 없고 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무사고고 쭉쭉쭉쭉 다 깨끗하고 한데 위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밑으로 살짝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드가 본넷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핸더 조정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전혀 없는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쪽까지 먹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량 상태가 깔끔하다고 한다면 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들어온 날짜는 한 달 반 정도 지금 지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엔진 보링 미션 교체 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상태가 어떤지 딱딱딱 소리가 나는지 미션이 쾅 하고서 울컥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심한지 제가 문의를 주신다면은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1020까지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수수료 없이요. 전체적인 금액은 따지면은 1020 곱하기 8% 정도가 이전비입니다. 81만원 정도가 이게 등록세 취득세예요. 그래서 이거랑 1020 더하기 매도비라는 게 또 수수료는 안 받는 것, 복비 같은 수수료는 안 받는데 매도비는 모든 수도권 상사라고 한다면은 금액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33만원 정도 기준으로 왔다 갔다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빼고 총 들어가시는 비용은 1134만 6천원 정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문의 주시면 꼼꼼하게 고화질로 해서 카카오톡 영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제가 갖고 있는 더 SUV 스포티지입니다. 당진에서 갖고 왔고요. 키로수는 13만 3천 킬로인데 타이어도 쏘쏘하고 하이패스 룸미러도 있고
스마트 키도 있고 뒷자리 엄청나게 깨끗하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그 다음에 오토 윈도우는 운전자석에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고 그렇습니다. 축방은 아쉽게도 없긴 없는데 에어백이 사방에 있고, 휠도 괜찮은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개등도 4발짜리 아이스 큐브 안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헤드램프도 HID 헤드램프입니다. 이렇게 약간 노르스름한 거는 전구 타입이 아니고 순정에 4500켈빈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등급의 HID 색깔은 약간 노르스름한 부분이 있고요. 점점 5000, 6000으로 갈수록 푸르스름한 그런 흰색에서 푸르스름한 색깔로 점점 올라가고, 그 위에 뭐 7000, 8000 이렇게 올라가고 10,000 이렇게 되면은 보라색으로 점점 밝기가 바뀝니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다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스마트키도 깔끔하고,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검사 날짜가 내년 2월 말일까지, 튜닝 없고요.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 우측 조수석 쪽, 앞쪽 휀다, 그 다음에 조수석 도어 이렇게 2개가 교체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거를 뭐 지워달라고 한 건 없습니다. 누유도 제가 지워달라고 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뭘 해놔야 되는데 지워달라고 한 게 없기 때문에 성능 이 부분 그대로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비싸게가 아니라 그게 시세대로 이제 파는 줄 알고 올려봤지만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서 금액 그냥 쫙 내리고, 들어온 날짜가 9월 7일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로 수수료 없이 1,400만 원에 판매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주시면은 제가 동영상을 꼼꼼하게 찍어서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탁송으로 받으시든 아니면 방문을 하시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판도 깔끔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셔서 보셔도 뭐 스크래치나 엄청나게 큰 문콕, 유리 깨짐, 돌팀 이런 거 크지 않으니까 거의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깔끔한 편이기 때문에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 썬팅도 굳이 따로 하실 필요가 없는 적당한 어둡기에 썬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이 차량 괜찮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석에 전동 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는 운전자석에만 있고 조수석에는 없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있고,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오토 스탑 버튼, 뒷자리 열선 다 있습니다.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는 더뉴 레이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금액은 1,440만 원인데 1,410까지 수수료 없이 드릴 수가 있는 정품 내비가 있는 차량이고, 연료는 휘발유입니다. 연식은 2019년 12월식이고 2020년형입니다. 키로수는 10,000km가 안 탄 깔끔한 거의 신차급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품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스마트 키 있고, 에어컨은 프로토 에어컨은 아닙니다. 1단, 2단, 3단, 4단 돌리는 거고요. 휠은 가장 최상위, 더뉴레이에서 최상위 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키로수를 탔다고 한다면은 타이어를 당장 교체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 새 타이어는 타이어 수명이 보통 3만에서 4만 정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한참 탈 수 있는 트레이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방에 후방 감지기가 있고, 휠도 이쁜 휠이 껴져 있고,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있고, 블랙박스 있고 그렇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루즈 컨트롤은 경차들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핸들 열선 버튼 이쪽에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도 하이패스 룸밀러가 아니네요. 아니고 이제 유보로 해서 원격 시동 한 달에 몇천 원 내면은 원격 시동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작동하면은 이 차 버튼을 안 눌러도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시동을 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 6대4 이게 6, 4 비율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물건 싣고 뒷자리 동승자 한 명까지 태울 수도 있는, 그 다음에 이게 6대4 폴딩이 또 이제 평평하게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하십니다.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열선 버튼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6대4 폴딩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뒷자리 열선도 있는데, 한번 이 차량이 여기가 밋밋하기 때문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레인은 6대4 폴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패밀리 모델이라고
해서 뒷자리 열선이 있는데 전유레인은 트림이 옵션이 바뀌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꼼꼼히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뒷자리 시트는 엄청 깨끗한 상태, 앞자리 시트도 깔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 보면은 검사 날짜가 2024년 1월 22일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튜닝 없고 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유무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들어온 날짜 보면은 9월 24일 날 들어왔고 3년에 6만까지가 엔진 미션도 그렇고 소모품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장이 나면은 보증을 소모품까지 해주는데요. 3년에 6만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 23일까지로 보여집니다. 소모품까지요.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차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니로 1.6 하이브리드 휘발유로 구동이 되지만 전기 모터가 이제 도와줍니다. 구동을. 그래서 이제 연비가 좀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비인기 차량이 아닙니다.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감가율도 나중에 파질 때 생각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비게이션은 아쉽게도 없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모니터가 있어요. 이쪽으로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루즈 컨트롤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있고 핸들 열선 버튼 있고 하이패스 루밀러는 아닌데 이쪽에 하이패스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앞에 뒤에 투 채널로 있고요. 휠은 약간 작은 인치의 휠입니다. 그래도 통풍 시트가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쪽에 작게나마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 점이 내비게이션은 핸드폰으로 보시고 라고 하시면은 무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키로수가 제 생각에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검사 날짜가 내년 6월 17일까지입니다. 렌트 이력 없고 튜닝이 없습니다. 사고 유무도 깔끔합니다. 미세누유도 없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 점검자의 의견란에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을 차량이 아닐까. 들어온 날짜는 8월 20날 들어왔기 때문에 10월 20날이 두 달째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제 마음속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축에 속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신조라고 적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처음 나온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1610까지 수수료 없이 드릴 수가 있는 썬루프가 없는 흰색깔 니로 1.6 하이브리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쉐보레가 아니라 대우의 마티즈 이제 쉐보레로 바뀌기 전에 나온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경차입니다. 이 차량을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시면은 금액은 이제 저렴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20이 빠져요. 그래서 290에서 270까지 드릴 수가 있고 이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경차기 때문에 이전비는 들어가지 않는데 등취득세가 안 들어가는데 매도비 33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수수료가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303만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성능 책임보험료가 좀 들어갈 거예요. 대충 12만 6천 킬로 정도면은 한 3만 원 얼마 언저리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대충 3만 원 정도 하면 306만 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보험료 빼고 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있어요. 근데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네요. 후방 카메라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기도 있는 차량이에요. 시트도 가죽 시트가 대우 쉐보레는 엄청 내구성이 좋은 때가 많아요. 앞쪽에도 이쪽 보세요. 지금 12만 6천 킬로 탈 동안 여기 주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내구성이 좋은 가죽 시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핸들 리모컨은 이쪽에 없습니다. 열선 시트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차가 좀 오래된 이 정도 키로수를 갖고 있으면은 냉각수, 그 다음에 미션의 미세누유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봐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 또 LED로 바꿔놨기 때문에 밤에 켜보면은 좀 굉장히 밝은 실내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뒷자리 엄청 깨끗한데 휠도 이게 낮은 등급에 들어가는 휠이 아니라 좀 높은 등급에 들어가는 휠이고 이 연식과 이 키로수에 맞지 않은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 검사 날짜가 2023년 1월 8일까지고 앞뒤로 한 달이니까 그렇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어요. 그리고 미세누유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자 의견란도 뭐 없어요.
근데 금액이 이거다라는 거는 이 정도 키로 쓰면은 당연히 금액이 싸야 되는데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도 10월 7일이에요. 이거는 금방 나갈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차량을 갖고 계시는 분을 제가 좀 오랫동안 뵀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차량은 항상 괜찮을 때가 많습니다. 깨끗할 때도 많고 그럴 만한 차만 매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볼만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의 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냉각수, 미션, 엔진 다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때 탁송으로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영상도 보내드릴 거거든요. 아니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체크를 해봐 드리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는 아반떼 MD인데 밑에 도색이 살짝 들어간 걸로 벌써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도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엔진하고 미션, 그 다음에 시세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로수는 10만 5천 킬로고 금액은 500이 넘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700에 딱 맞춰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도 뭐 긁힌 부분 크게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긴 봐야 됩니다. 이 밑에도 먹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쪽도 그렇고.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앞쪽에는 도색이 한번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냥 검정색으로 매직으로 칠해도 이게 너무 웃긴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통 우리가 좀 뭐라고 하죠? 수평 같은 느낌으로 좀 이제 봐서 그렇지 이 차량을 실제로 보면은 잘 캐치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반떼 MD는 여기가 좀 지저분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엔진 미션이 괜찮은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내 상태랑. 뒷자리 보시면은 엄청 깨끗합니다. 아반떼 MD 치고 뒷자리가 이 정도면은 뒤에 사람이 거의 안 탄 거예요. 이쪽만 조금 늘어났잖아요. 사용감이 아예 없진 않은데 여기에다가만 물건을 좀 실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정도 눌린 거, 우른 거, 약간 뜬 거, 이 정도는 뜬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에도 여기 복원을 했는지 엄청 깨끗해요. 내비게이션은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테두리가 보이는 내비기는 조금 약간 싸구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후방 카메라는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디오가 이것과 그 다음에 계기판이 호환이 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키로수는 10만 5,910km 정도 탄 차량입니다. GDI 엔진이 뭐 스커핑 소리가 가끔 이제 딱딱딱딱 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 차량을 갖고 계신 분이 항상 깔끔한 차량을 갖고 계실 때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가 2022년, 내년 조금 이제 점점 추위에서 더워질랑 말랑할 6월 16일까지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사고도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세누리도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날짜도 괜찮습니다. 10월 8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 주시면은 아마 제 추측으로 엄청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안 사겠다, 관심이 좀 떨어진다, 좀 다른 차는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프리미어이기 때문에 휠은 이런 휠이 들어가고 뒷자리 열선이 있어요. 시트가 엄청 깨끗합니다. 사용감 조금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더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리미어이기 때문에 스마트키 들어가고 전동 시트만 빠진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블랙박스도 앞뒤 2채널 있고요. 열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문의 주시면은 다 해서 또 이제 체크를 해봐 드리면은 700 곱하기 8, 7, 8에 56이니까 56만 원이 이점이죠. 700, 매도비 33,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3만 원 전후, 일단 예상으로 때려 잡으면은 792만 원에 보험료 빼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차량은 USM5 신형의 SE 모델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분이 갖고 계신 차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 SM5가 신기하게도 썬팅이 조금 이제 한 8, 9년 정도가 되면은 약간 갈색이나 보라색으로 좀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좀 싸구려 썬팅을 당시에 그 신차 딜러분들께서 해주셨나? 라는 추측이 들 정도로 좀 갈색으로 변한 SM5 썬팅들이 많습니다. K3도 그래요. 현대기아. 뒷자리 열선도 있고요. 오호. 앞자리도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이분이 갖고 계신 차가 깔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크루즈는 없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엄청 깔끔하죠. 근데 열선은 있어요. 열선 시트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나오고, 후방 감지기도 있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마트키도 있고, 성능 보겠습니다. 검사 날짜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2023년 3월 20일까지예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금액도 39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370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고도 휀다 하나밖에 없고 유유도 없대요. 근데 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도 10월 6일입니다. 썬루프 없지만 내비게이션 있고 웬만한 그냥 기본 옵션은 있는 G색깔 차량입니다. 썬팅만 바꿨으면 좋겠는데 블랙박스도 설마 있나? 블랙박스 사진은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 따로 달면 되는 부분이니까 체크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금액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면 370 곱하기 8 하면은 29만 6천 원이 등취득세입니다. 매도비 33회 수수료 없고요. 성능 책임 보험료 키로수가 10만이니까 좋습니다. 그 성능 책임 보험료가 한 3만 원 그냥 일단 잡겠습니다. 그리고 370 하면 다 해서 500이 안 되는 450이 안 되는 435만 6천 원 되겠습니다. 보험료 빼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 주시면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엔진 미션 괜찮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이 차량 무사고 차량 문의 주시면 뒷자리도 깔끔합니다. 앞자리도 말할 것도 없이 깔끔했어요.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에어백도 사방에 있고요. 다음 차는 역시 같은 분이 갖고 계신 차입니다. 이분이 갖고 계신 차는 왠지 그냥 믿음이 갑니다. 860, 500이 넘어가는 차는 30만원 보통 내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보면은, 이 차량은 830에 이전비 8%, 66만 4천원, 830, 매도비 33, 수수료 없고,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3만원 전후 잡습니다. 그러면 다 해서 932만 4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TLX 뒷자리 열선 있으면 최고평입니다. 스마트키가 무조건 있죠. 내비게이션 정품이 아니라 사제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 약간 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진 보면은 살짝 사용감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에어백도 사방에 들어갑니다. 하이패스 룸밀러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그다음에 블랙박스 앞뒤 2채널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 아주 여유가 있고 사고도 없고 누유도 없다. 그리고 점검자 예견안에 특별한 내용도 없고 들어온 날짜 10월 5일.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도 문의 주시면은 좀 깔끔하게 1000만 원 미만의 SUV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700 이하의 스포티지나 일단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면은 이 차량은 좀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의 주시면은 썬루프는 없지만 그래도 없어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입니다. 스포티지 R 역시 똑같고 이 차량은 썬루프가 있습니다. 휠을 요런 휠을 들어가고 뒷자리 열선이 있으니까 TLX 최고평 이상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 운전석 시트가 조금 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열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열선만 있고 통풍은 없습니다. 이런 시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복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품 내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싸제이긴 한데 그래도 내비게이션 있고 후방 카메라도 약간 뿌옇긴 한데 있긴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 스마트키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앞, 뒤 투패널로 있습니다. 뒷자리 엄청 깨끗하네요. 썬팅은 약간 보랏빛으로 좀 변색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 하시는 쪽을 권해드리는데 썬팅만 바꿔도 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사기간 아주 여유가 있고 렌트 튜닝 없습니다. 사고는 뒤쪽 트렁크 도어만 하나 있고 안쪽에 먹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고요. 이분이 갖고 있는 차량이 항상 좀 건강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식이 그래도 1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면밀하게 따지면은 경정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온 날짜는 지금 한 2달 정도, 조금 안 됐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된 차량입니다. 1인 신조 들어온 지 이제 중고차 시장에 처음 나온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체크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녹화를 하고 뭐 대체 휴일이 있고 또 가정의 날, 제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 그다음에 손님분들 계속 계시고 와주시고 하셔갖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녹화하기가 좀 체력적으로 조금 그랬습니다. 좀 약간 늘어진 부분도 있고 한데 다시
제 정신을 채찍질해서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보신 차량 중에 관심이 가는 차량이 혹시라도 있으셨다라고 한다면은 문의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카카오톡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고 그때 구매 결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 선에서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정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중에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 다음 시간에 최대한 늘어지지 않게 조금 빨리 좋은 영상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구매는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얼굴을 내놓고 하는 딜러라고 하더라도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한 여부를 꼭 보여달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 또 다른 차량,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